안녕하십니까 우리 전국의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 우리 아프리카TV 시청자 여러분. 1호 미스테리 극장 1월 21일 본방이 시작됐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하게 될 소재는 어떻게 보면 또 자극적인 이야기일 수도 있고요, 어떻게 보면 되게 신기한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이 방송 시청에 앞서서 제가 꼭 부탁을 드리고 싶은 건, 제가 이전에 진행을 했었던 히틀러 컨텐츠도 꼭 한번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찾기 힘드시면 아마 유튜브 검색창에 김원 히틀러라고 치면 아마 나올 거라고 봅니다. 제가 UFO 관련 컨텐츠를 지금까지 꽤 많이 진행을 했었는데요, 한 가지 제보가 들어온 게 있었습니다. 바로 이 사진이었습니다. 김원님, 나치 히틀러가 외계인을 직접 만난 적이 있고, 실제 나치는 외계인의 기술력을 전수받아서 어마어마한 기술력 발전을 이룬 것입니다 라고 누가 얘기를 하더라고요. 신기했습니다. 제가 사실 전에 랩틸리언 컨텐츠를 하면서 요즘에 영상 분석 장비들을 좀 몇 개 사서 이제 그걸 활용하는 방법들을 찾고 있었거든요. 사진이 조작이 된 건지 아닌지를 찾는 방법, 여러 가지 방법입니다. 뭐 예를 들면 음영 혹은 시야, 시각, 그리고 이제 동공에 비치는 이제 반사되어 있는 그 사람이 진짜 있는지 여러 가지를 확인할 수 있는데, 사실 이 사진은 딱 받자마자 판단이 끝났습니다. 높낮이가 뭔가 맞지 않는다. 이거 누가 봐도 조작 아닌가? 그리고 저희는 히틀러의 모양만 따서 똑같은 사진을 찾는 장치를 돌려봤는데 뭐 아니나 다를까 뜨더라고요. 바로 이 사진을 합성한 겁니다. 자, 되게 싱거운 소지였습니다. 아 뭐야, 그냥 누가 봐도 합성이었고 합성으로 간단하게 끝난 이야기였네. 이렇게 지나가려고 했는데 하필 저희 연구원은 처음에 제보를 받고 저한테 이 사진을 보여주기 전에 나치와 UFO와 관련되어 있는 이야기들을 쭉 이미 조사를 몇 개 했더라고요. 그리고 저에게 그걸 전달을 해줬습니다. 앉아서 그냥 별 내용 없이 괴담일 줄 알고 내용을 쭉 봤는데 정말 놀라울 만한 내용들이 제 눈에 보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보여드릴 첫 번째 이야기, 이겁니다. 제가 사실 뭐 독일어나 이런 걸 알 수 없기 때문에 어떤 말인지는 잘 알 수 없었지만 읽는 방법도 사실 잘 모릅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여러분에게 알려드리는 건 바로 이 사진 한 장 때문입니다. 나치의 비밀 문고입니다. 2014년 과학자였던 블라드미르 멜리코프라는 남자는 자신의 탐험팀과 함께 러시아에 있는 볼쇼이 산을 수색을 하고 있었습니다. 여기를 괜히 수색한 게 아니라 뭐 우연하게 수색을 했다라기보다도 FBI 기록에 따른 저번 컨텐츠에 나왔던 나치의 흔적이 여기에도 있다라는 부분을 찾기 위해서 이쪽도 같이 조사를 했던 거죠. 쭉 찾아보고 있는데 1941년도에 만들어졌던 게아 지역의 독일 풀 컬러 지도도 이 안에서 발견이 되고요, 나치 서류 가방들, 뭔가 문서들이 적혀있는 나치 서류 가방, 이런 것들이 발견됩니다. 그리고 되게 독특한 로고가 부착되어 있는 가방도 하나 발견되죠. 그 로고는 바로 이 로고입니다. 혹시 여러분 이 로고 아십니까? 저는 이 로고를 사실 처음 본 건 아니었습니다. 예전에 히틀러 컨텐츠를 준비할 때 제가 봤었거든요. 바로 이겁니다. 똑같습니까? 이거는 아네르네베라고 부르는 독일의 하나의 조직입니다. 근데 조직에 로고가 박혀있다. 이거 나치가 만든 건데. 아, 나치 가방, 나치의 비밀 서류. 아, 그럼 여기 있는 게 전부 다 나치와 관련있는 물건들이구나. 아니나 다를까 정말 모든 게 다 나치와 관련 있는 물건들만 발견이 되게 됩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이런 것들입니다. 그리고 아까 적혔던 여기 위에 적혀있는 요 단어, 저도 이 단어가 도대체 무슨 단어일까? 뭐 암호인가? 라고 했지만 실제로 알아봤더니 이 단어는 군사약어랍니다. 군사약어로 이 말 뜻은 특수 이제 약품들을 얘기하는 단어라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들어있습니다.
뭐 이런 것만 발견되는 게 아니고요. 뭐 빈병, 아니면 뭐 포크 같은 것, 아니면 성냥, 아니면 구급 상자들, 응급 처치 키트, 아니면 뭐 쌍안경, 이런 것들도 여기서 다 발견이 됩니다. 그리고 또 뭐 하나가 또 발견되냐면 이쪽 근처에서 나치 군인의 시신도 발견이 됩니다. 물론 현재는 완전히 백골이죠. 머리에 총을 맞고 사망한 나치 군인의 시신입니다. 이런 모든 내용들을 다 하나씩 하나씩 발굴 작업을 시작했던 거죠. 근데 이 발굴 작업에서 이상한 게 하나 나타납니다. 그 이상한 건 바로 두개골입니다. 근데 이 두개골은 여러분이 보실 그냥 일반적인 두개골은 아닌데요. 사진에 한번 집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의 두개골일까요? 뭐 얼핏 보면 양쪽 안구가 들어가는 눈, 그리고 코 부분, 뭐 어느 정도는 있는 것 같습니다. 좀 다른 각도에서 살펴보고자 한다면 이런 각도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어떻게 보는 게 맞을까요? 혹시 침팬지? 유인원? 이런 종류의 머리일까요? 학자들이 이걸 보고 이건 조금 뭔가 되게 독특한 유골의 모양인데 어떻게 이런 유골의 모양이 나올 수 있을까?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같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DNA 조사를 따로 해봤는데 이 두개골에는 되게 특이한 특징들이 몇 가지씩 이제 발견이 되게 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두개골에는 턱이 없습니다. 일반적인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예를 들자면 뭐 유인원 같은 거라면 턱 관절 같은 거라도 있어야 되는데 턱이 없습니다. 그냥 눈과 코만 있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입이라는 부분이 정확하게 만들어져 있는 부분이 아닌 거죠. 그리고 처음에는 곰으로 의심을 받았습니다. 여기 곰이 자주 출몰해서. 근데 곰에 대한 부분을 확인해봐도 곰의 어떠한 부분과도 맞지가 않고 DNA도 일치하지가 않게 됩니다. 2014년 이 과학자는 떨게 됩니다. 이거 외계인 아니야? 이거 외계인일 것 같은데? 이걸 외계인이라고 이 과학자가 짐작을 한 이유는 사실 바로 이것 때문이었습니다. 이게 뭔데? 라고 하긴 좀 그런데 다시 한 번만 요 문양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드리자면 명칭 아네르네베라고 부르는 1935년 창설되고 독일의 패망과 함께 사라진 독일의 하나의 단체 조직입니다. 마크는 이런 마크를 현재 쓰고 있고요. 실제는 어떤 역할을 나치 안에서 수행을 했었냐면 다른 제국 그리고 자신의 국가 즉 나치 독일에 대한 오컬트적인 부분과 이데올로기적인 개념들을 잘 조합시키고 독일 인종이 세상에서 가장 우월한 인종이다 라는 부분 있죠. 이거를 증명하는 기관이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뭐가 좀 문제가 생겼냐면 자신들이 가장 게르만족이 제일 위대하다라는 부분을 가장 높게 잡으려고 하다가 보니까 이게 약간씩 오바를 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1935년 창설 당시 하이리히 히밀러, 되게 유명한 사람이죠. 히밀러가 처음부터 이 조직을 맡아서 키웠는데 이 연구소는 실제로 처음에 신비적이고 초자연적인 연구까지 점점점 확장을 시작합니다. 세상의 모든 인종의 나치가 먼저다라는 부분 때문인 거죠. 점점점 그쪽으로 가다 보니까 결국은 사이비 과학까지 넘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UFO와 무기 개발 연구까지 함께 시작을 하게 되는 되게 이상한 하나의 단체가 되어버립니다. 실질적으로 아네르네베는 처음 초창기 목적과는 달리 나중에 우리에게 기억되어 있는 건 초자연적인 현상 그리고 UFO 관련을 가장 많이 연구한 기관으로서만 알려져 있습니다. 사실 그리고 이 기관이
정말 존재했을까에 대한 의문도 사실 저는 있었습니다. 근데요, 있더라고요. 그것도 무서웠습니다. 명칭 엔타크틱 베이스라고 부르는 남극 기지입니다. 독일이 실제로 남극에 UFO 기지를 가지고 있었다라는 부분에 대한 진술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나치의 UFO 기지죠. 되게 나름대로 상세하게 위치를 다 적어놓고 확인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이 정도 위치에 있으며 남극 쪽에서 개발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사실 믿을 수는 없었습니다. 이게 정말 가능할까? 근데 생각보다 굉장히 구체적입니다. 바로 나치의 남극 기지의 모양입니다. 이번에 대한 내용들을 조금씩 더 조사를 해봤는데 5년 동안 독일 자체는 베이스 211이라는 비밀 프로젝트를 이 안에서 같이 진행을 했던 겁니다. 그리고 이 안에서 전문가들이 뭉쳐서 여러 가지를 했는데 이 안에 기록을 봤는데 2차 대전이 끝날 무렵쯤에 이미 나치에서는 비행 디스크라고 부를게요. UFO라고는 부르지 않겠습니다. 명칭을 비행 디스크라고 부를게요. 비행 디스크 프로젝트가 이미 테스트가 됐던 9개의 과학 기업도 이 안에 함께 주둔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증명한 사람, 만약 나치 쪽이만 안 믿습니다. 미국 쪽 저 절대 안 믿습니다. 제가 누구로 찾아온 거냐면 바로 벨라스코, 되게 유명한 스페인의 스파입니다. 1998년 나이가 90이었던 벨라스코는 자신의 옛날 이야기, 그때 당시에 있었던 이야기들을 하나씩 공개합니다.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첫째, 나치는 둥근 비행 기계를 개발한 것이 맞다. 그건 사실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둘째, 그 비행기는 남미와 남극을 중심으로 비밀기지에서 운영을 계속하고 있었다. 맞다. 그리고 셋째, 다만 아직까지 나도 확인을 못한 건 외계의 생명체와 직접적인 접촉을 했는지에 대한 부분은 정확하진 않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실제 총통 아돌프 히틀러는 1945년 베를린에서 죽지 않고 그때 당시엔 살았고 50년대 말에 죽었고 이 남극 기지에 묻혀있다 라고 얘기합니다. 남극 기지에 묻혀있대요. 여러분, 제가 여기까지 얘기를 듣고 머릿속에 뭐 하나 딱 스쳐 지나가는 생각이 하나 있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도 저하고 생각이 비슷할지는 모르겠는데, 여러분, 나치 패망이 언제였죠? 아까부터 계속 얘기를 했습니다. 1935년하고 1945년에 나치가 이제 패망하고 없어지게 되는데, 여러분, 혹시 우리가 지금 이 사람들이 진술한 대로 아메르네베라는 이 단체, 이 집단은 정말 UFO라는 비행 디스크를 정말 만들었었을까요? 정말 시도가 가능했었을까요? 그 시대의 말입니다. 근데 그 시대에 진행을 했다라는, 저도 사실 근거라고 보기는 그런데 시간적 오차를 하나 찾았습니다. 뭐냐면, 여러분, 로스웰 UFO 추락 사건은 1947년에 발생합니다. 저는 이 컨텐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진행을 할 예정인데, 로스웰에 떨어진 UFO다 라고 얘기하는 이 부분은 사실 외계인도 만났다 라고 얘기하는 부분은 아직까지도 미국에서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뭐 가타부타, 맞다 틀리다 이런 얘기를 아예 안 하고 그냥 그런가 보다. 아직까지 많은 사람들에게 진짜 맞는데? 아니야, 저거 가짜야. 진짜라고 믿는 사람들은 UFO가 진짜 떨어졌고 저걸로 미국이 과학 발전을 이뤄서 스텔스기도 만든 거야, 이런 얘기도 하시고, 저거 가짜야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거 기상 관측용 도구인 건데 사람들이 착각한 거야, 그런 걸 그때 당시에 본 적은 없으니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저는 그게 중요했던 게 아니고요.
로스웰 UFO가 1947년에 떨어서 비행 디스크가 미국에서 최초로 발견이 된 건데, 나치는 그러면 1945년에 패망했는데 그 전부터 원형 디스크를 만들었다는 겁니다. 어떻게요? 뭘 알고 원형 디스크를 만들죠? 비행기는 양쪽에 날개를 달고 추진력을 이용해서 날아야 되는 건데 어떻게 45년에 패망한 나치가 그 전부터 원형 디스크가 있는 비행 물체를 만들었다는 문제인 거예요. 시간적 오점이었던 겁니다. 되게 단순한 논리죠. 그렇게 정보를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요, 로스웰 UFO 추락 사건보다 10년 전, 아까 말씀드렸던 단체 아네 르네베가 만들어진 지 정확히 2년 뒤, 1년 뒤입니다. 10년 전, 1936년 UFO가 발견됩니다. 기록이 있습니다. 나치가 UFO를 발견했다. 1936년 프라이부르크시 근처에서 UFO가 하나 추락합니다. 나치의 게르마니아 시골이었는데요. 그때 당시에 있었던 사진입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제가 봐도, 얼핏 봐도 로스웰보다는 조금 더 원형 디스크에 가까운 물체처럼 보이긴 합니다. 기상관측용이라고 얘기하기에는 말이죠. 처음에 이 UFO가 발견이 되고 나서, UFO라고 일단 명칭은 하겠습니다. 처음에 발견하고 나서 독일의 과학자들은 이 UFO의 에너지 시스템을 무조건 확인해보기 시작합니다. 이게 도대체 뭐야?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당시 내용을 보면 시스템을 수리해보기 시작하고 심지어 테스트까지 한번 던져봅니다. 이거 어떻게 작동하지? 이거 어떻게 되는 거야? 근데 문제는 되게 현실적이었습니다. 기술 재현 자체는 실패합니다. 어떤 기술적으로 움직이는지를 그때 당시에 나치도 확인을 못했던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기 시작했냐면 비행 장치들을 하나씩 분리해서 가져가서 변형하기 시작을 했던 거죠. 그걸 바로 아까 보여드린 바로 이 단체 아네 르네베가 주도적으로 이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실제로 총통이었던 히틀러도 UFO 개발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을 했다고 합니다. 이것만이 우리가 살 길이다. 바로 이것이죠. 실제 도면도입니다. 비슷합니까? 어떤 추진장치로서 움직이는지, 어떻게 가는지 그때 당시에 그렸던 도면도입니다. 히틀러와 히밀러, 이 두 사람이 이 비행물체에 집착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날개가 없고 독특한 물체이기 때문이 첫 번째였고, 그리고 어떻게 추진력이 없이 저렇게 날 수 있지? 라는 부분을 되게 궁금해했던 겁니다. 연구를 시작을 했는데 거기서 나치는 되게 독특한 이론을 하나 찾아내게 됩니다. 바로 벨 이론입니다. 벨 이론이라는 게 어떤 거냐면 중력을 활성화시키는 장치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름을 모양을 종이라고 만들어 놓은 거죠. 그리고 이거 가지고 실제 구현을 해낸 겁니다. 문제는 저도 좀 객관적으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만든 건 사실인데 이걸로 정말 비행물체를 띄웠는지에 대한 증거는 없습니다. 왜냐면 뭐 영상물이 남은 건 아니니까 말이죠. 첫 번째, 확실한 얘기입니다. 떨어진 건 있었고 그걸 토대로 해서 히틀러와 히밀러는 굉장히 집착을 하기 시작했고, 단체였던 아네 르네베는 굉장히 열심히 조사하기 시작했던 거였고요. 그리고 벨이라는 중력 증폭 장치를 만들었던 겁니다. 근데 한 가지 또 못 찾은 것도 있었습니다. 기록이 없어요. 그 안에 사체가 있었는가, 즉 UFO가 있었는가, UFO 안에 외계인이 있었나? 그 부분은 확인이 안 됩니다. 왜냐면 기록이 없거든요. 실제로 추락한 원반이 처음에 보고가 됐을 때 총통, 즉 히틀러 책상에 올라갔을 때 히틀러는 모든 내용, 그 안에 있는 유골을 조사해라는 명령까지 한 건 나옵니다. 유골 및 파편을 재조사해라. 거기까지 기록은 남아있는데 그 유골이라는 게 UFO, 즉 외계인을 얘기하는 건지 아닌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되게 많은 연구원들이 함께 투자해서 처음에는 원유 제트 엔진 같은 것도 써보고 띄워볼 여러 가지 방법을 시도하게 됩니다. 근데 문제가 하나 생깁니다. 이 개발이 36년에 발견되고 이제 37, 38, 39, 40년도 그리고 2차 대전이 막바지로 가게 될 즈음 아실진 모르겠지만 동맹국들은 점차적으로 독일을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독일은 고립되기 시작하죠. 그런 일들이 발생하기 시작하자 나치 당국은 서서히 압박을 가합니다. 빨리 개발해라. 그래서 두 번째로 발달된 기술 바로 볼텍스입니다. 소용돌이라고 부르는 일명 소용돌이 자기장을 일으켜서 띄우는 거죠. 이런 걸로 원동력으로 압력을 가해서 실제 비행물체를 띄워라 라는 이야기를 압박을 가하게 됩니다. 근데 처음에도 문제는 좀 있었습니다. 최초 나치 엔지니어들은 강철로 했더니 뜨지 않고 알루미늄으로 했더니 금방 찌그러져서 문제가 좀 생긴다는 걸 알고 어떻게 할지를 모르고 있었다가 이 수수께끼를 풀려고 노력하다 결국 북극기지에서 1944년 폐망 1년 전에 알루미늄과 마그네슘 합금을 완성합니다. 소용돌이파를 이용한 마그네슘 합금으로 한 비행물체 바로 원형 디스크의 개발에 성공을 하게 됩니다. 알루미늄보다 가볍고 훨씬 더 단단한 소재니까 말이죠. 자, 이게 완성될 때쯤에 미국은 많은 나라들이 독일을 공격하기 시작하고 독일은 점차적으로 지하기지로 내려가기 시작합니다. 살아야 되니까 말이죠. 실제 로켓 시설 같은 경우는 1943년에 이미 포격을 당한 상태라서 제대로 돌아가지 않은 상태였다고 합니다. 굉장히 급박한 상황이었죠. 이 상태에서 독일은, 나치는 여러분이 보시는 이 기술력뿐만 아니라 미사일까지 만들게 됩니다. 실제로 살아남은 노동자 증언에 따르면 비행디스크 조립을 위한 라인도 있었고 그 다음에 탄도탄, 유도탄 여러 가지 미사일까지 작업을 했다고 합니다. 그 미사일 어디서 많이 보신 걸 겁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나치에서 만든 V3라고 부르는 뉴욕과 워싱턴까지 날아가는 음폭입니다. 실제로 걸리지 않는 음폭.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초로 레이더망에 걸리지 않는 미사일을 만든 건 스텔스기가 아니라 V3입니다. V3기를 먼저 만들게 되죠. 여러분, 여기서만 있는 게 아닙니다. 사진들이 공개가 되기 시작합니다. 보이십니까? 실제 2차 대전 때 참전했던 화살표 모양의 동그란 물체들 밑에 있는 겁니다. 저걸 플라잉 디스크, 원형 디스크라고 부르고 실제 원형 디스크는 여러분이 보시는 이 소용돌이파를 이용해서 자기장을 교란시키는 역할, 즉 미사일이 없었습니다. 원형 디스크의 이 비행물체는 비행기 근처까지만 가서 자기장을 교란시키는 게 목적이었고 자기장을 교란시키게 되면 아시는지는 모르겠지만 비행기들은 추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전쟁에 투입을 했지만 문제가 생겼죠. 독일은 시간이 없었습니다. 45년 폐망을 했고 이미 만들어진 기술력은 44년도쯤에 완성됐기 때문에 더 이상 버틸 힘이 없었던 거죠. 미국의 공격을 막을 수 없었고 결국 폐망하게 됩니다. 이런 모든 기술들은 나중에 스텔스 항공기, 암전자 와류 모터, 첨단 텔레비전 폭탄, 극초음속 V3 미국 폭탄 이렇게 발전되게 되죠. 즉, 다시 말씀드리면 나치에서 미국으로 건너간 기술이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만약 히틀러에게 시간이라는 게 좀 더 있었다면 천년의 제국을 꾸렸을 것이다. 아돌프 히틀러의 꿈이었던 겁니다. 자, 제가 여기까지 내용을 다 확인을 하고 이런 생각을 들었습니다. 왜 미국이
로스웰 사건을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는가? 분명히 제가 봐도 천문관측력 자료 같은데 1947년에 떨어진 물체 가지고 뭐 그런 걸 연구해서 기술력이 스텔스가 만들어졌다. 근데 이걸 만약에 입장을 바꿔서 나치에서 가지고 온 거 가지고 저희가 스텔스를 만들었죠 라고 하면 나치를 패망시키고,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실제 총통의 명령에 따르면 시체를 확인해봐라 라는 명령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 그 이후의 기록은 없었다. 그 기록이 어디 있었을까요? 만약 그 기록들을 미국이 전부 흡수하거나 전부 다 삭제하거나 혹은 보관하고 기록하고 폐기한 거라면 없었겠죠. 저는 이 컨텐츠를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나치의 당시의 기술력이 진짜 현실이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엄청난 기술력이 있었던 건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사실 로스웰보다는 1936년에 있었던 나치의 UFO 떨어졌다는 이야기가 조금 더 어쩌면 가까운 얘기가 아닌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혼자 이런 생각이 또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이야기가 정말 진실일까에 대한 의문이었습니다. 저만 그런 생각을 하나요? 김원의 뇌피셜입니다. 지금부터 이 이야기들이 난 좀 거슬린다라고 하시면 여기까지만 봐주셔도 괜찮겠습니다. 제가 이걸 왜 진짜일까라고 의심을 살짝 했었냐면 바로 첫 번째, 여러분 좀 잊으실까봐 다시 한번 불러오겠습니다. 그 두개골입니다. 사실 이 두개골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은 저도 조금 사실 좀 의아하고 아이러니컬했습니다. 이게 그때 당시 1936년에 떨어졌던, 그리고 보관하던 곳이 아까 보셨던 단체가 똑같지 않았습니까? 그들이 보관하고 있었던 외계인의 두개골이다. 그리고 그것이 발견된 것이다 라고 하기에는 정말 외계인의 두개골이 저렇게 생겼을까에 대한 부분이 문제였던 겁니다. 근데 제가 저 부분에 대해서 의심을 품는 첫 번째 이유는 DNA 검사 결과를 밝히지 않는다는 겁니다. DNA 검사 결과를 밝혀주면 뭐 생명체인데 여기에 존재하지 않는 생명체예요, 뭐 이렇게라도 얘기해주면 뭔가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근데 이거 말고도 제가 조금 다르게 본 부분이 하나 있긴 했었습니다. 이 부분이 어느 부위라고 얘기를 하게 되냐면, 실제로는 좀 큰 동물들, 곰이라던가 아니면 뭐 진짜 말 그대로 이제 고릴라 같은 동물의 사타구니 쪽 뼈가 아닌가에 대한 부분도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타구니 쪽의 뼈인데 이게 조금 시간이 지나서 모래에 노출되어 있다가 저런 부분이 깨진 게 아닌가, 이런 부분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근데 사실 저는 워낙에 비판적으로 보는 타입이라 저도 그쪽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은 합니다. 실제로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외계인이니까 입이 퇴화된 것이다. 입이 없고 눈과 코만 있는 것이다. 먹지 않아도 살 수 있는 생명체니까. 되게 발상 자체를 우리가 알 수 없는 생명체다 보니까 되게 크게 많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거기까지 가는 건 좀 오바스럽다고 판단을 했고, 이건 개인적으로 봤을 땐 사타구니 쪽 뼈가 더 가깝지 않을까 라고 좀 비판적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그 나치군의 해골이 발견되어 있는 장소 있잖아요. 거기에서 함께 발견됐던 것도 아니고, 여러분이 보신 이 케이스 안에서 이 해골이 나온 것도 아닙니다. 그냥 좀 멀리 떨어진 곳에서 같이 나온 거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인과관계가 함께 있었다라고 얘기하기에는 조금 불편한 진실이기도 합니다. 그냥 이 동굴 쪽에서 발견됐다라는 공통적인 특징만을 빼고는 아무것도 없거든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일명 스파이 벨라스코입니다. 그 벨라스코가 실제 인터뷰를 할 때 90세였습니다. 저도 조금 의심을 했어요. 벨라스코가 정말 유명한 스파이가 맞을까? 찾아봤습니다. 되게 유명한 스파이더라고요. 유명합니다. 스파이로서.
이 사람은 1941년 1월달 스페인 사람으로 이제 왔다 갔다 하는 스파이 역할을 했는데 세계 2차 세계대전 당시에는 국제 스파이로서 활동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자신의 업적 때문인지 모르겠는데 1958년 그만뒀음에도 불구하고요. 과대망상증에 걸렸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생각을 과다하게 하는 사람.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사람이 이때 90세에 진술했던 내용이 과연 신빙성이 있을 것인가에 대한 부분에 많은 사람들이 의심을 사실 하고는 있습니다. 이 사람의 말을 믿어도 될까? 그리고 다음입니다. 제가 다음에 제일 궁금했던 건 그 시대에 정말 추진력이 동력이 앞에 모터로서 있지 않고 자연스럽게 여기에 보이시는 소용돌이 가지고 비행기를 띄울 수 있을 만한 기술력이 정말 있었을까요? 그 정도의 추진력 모터를 과연 갖고 있을 수 있었을까요? 제가 저게 왜 되게 아이러니하냐면 실제로 우리가 알고 있는 제트 엔진이 발생된 것도 2차 대전 이후 쪽으로 넘어가기 시작을 하는데 이걸 그 전에 개발을 했다라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 시대에 맞지 않는다라는 생각도 하긴 했습니다. 과연 그게 가능할까? 그런데 말이죠. 이런 모든 의심점에도 불구하고요. 굉장히 불편한 진실은 한 가지가 있습니다. 분명한 건 나치는 그 시대에 맞지 않는 말도 안 되는 기술력을 확보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실 그 기술력을 저는 개인적으로 미국이 가져갔다고 생각합니다. 나치는 그 기술이 어디서 났을까요? 그 전까지 그렇게 발전 속도가 느린 건 아니었지만 그렇게 급격히 발전하지 않았던데 어떻게 순식간에 이 정도의 발전을 이뤘는지도 미스테리하기는 합니다. 나치의 남극기지에 관련된 부분은 함부로 조사가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이유는 현재 남극은 영유권이 없기 때문입니다. 조사를 위해서 각각이 있는 기지 내에서의 조사는 가능하지만 남의 기지, 남의 국가의 기지 영역을 함부로 침범할 수는 없기 때문이죠. 어쩌면 그래서 더 미스테리한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김원의 일요 미스테리 극장 나치가 발견한 외계인 47번째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